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카고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유동열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의 발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시카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궁금한 것이요. 제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단체고,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25년 동안 우리 경찰청과 경찰대학에서 그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 북한하고 네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연구 업무를 담당했는데,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네네. 그 비영리 법인인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또 선진 강국 통일을 위한 이러한 일들 연구하기 위해서 그 안보 문제라든지 안보 전략 문제 또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는 문제, 또 북한의 대남 전략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안보 유협인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그 제반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더욱 발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띵크탱크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요즘에 이 북한의 동향들이 굉장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듣기에 되게 글쎄 저희들이 듣기에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연구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또다시 쳇바퀴 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현재 최근에 북한의 우리의 국방부 장관께는 인민문호부장 현영철을 갖다가 처참하게 처형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원래 이 북한이라는 집단이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속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이해되는 부분이죠. 다만 나이가 30에 불과한 이 김정은이가 현재 북한을 벌써 이미 3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나이가 30에 불과한 김정은이를 그 당정권에 노예한 간부들이 저항 없이 자기들이 지도자로 모시고 지금 북한을 통치하는 이 근원이 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여쭤봐요. 그러니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의 확산과 두 번째는 지속적인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 주민의 극심한 그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불만을 갖다 무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정치 일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3년간 김정은 정권을 평가할 때 안정 속에 불안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이 30에 불과한 김정은이가 짧은 시간 내에 북한의 당정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지만은 왜 불안정이냐? 이 안정이 북한 주민이나 당정군이 김정은이를 정말 자기의 지도자로 진심으로 모셔서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불안정 요인이 또 확산되게 되면 정권에 큰 위기가 닥치죠. 그래서 저는 안정 속에 불안정. 그래서 이번에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처형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확산한 한 사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불안한 이유가 북한의 그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안에서 골마 터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대남 도발을 또 추가로 하지 않겠냐라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목표가 전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북한 주민이나 당정군의 모든 이 김씨 3대 세습에 인한 이 정권의 쉽게 말하는 반문명성에 돌리기 위해서, 반명성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도발을 하면서 역으로 북한 주민한테는 이 미제하고 남조선 괴뢰가 바로 이 조국인 공화국을 갖다가 침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동도박하고 있다고 역으로 설명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 상황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이 극동아시아라든지 전 세계 인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포 정치도 예. 어느 정도여야 이게 사실 눌리고 가만히 있지, 공포가 너무 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선가 터지게 될 거라는 좀 불안감이 있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뭐 대남 전략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할 때도 결국은 어딘가 사람들이 뭐 무서워서 지금 뭐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민들이 아니라 당 뭐 하위급 간부이긴 합니다만 공포 정치가 무서워서 탈북을 한다고 아침에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이 전쟁이 아닌 이 북한 사회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쇠가 강하면 부러지고, 그쵸. 이 공포 정치의 끝은 정권 붕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의외로 북한 체제 속성상 쿠데타는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또 민중 봉기도 아직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측근에 의한 암살. 이 무슨 소리냐면 그 김정은을 암살하는 사람이 김정은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먼저 측근에 의한 암살. 그러니까 뭔가 야망이나 무슨 막 이게 아니라 그렇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 살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소위 그 김정은을 암살하는 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이제 걱정해야 되냐면 이 북한 최고 통치자의 소위 그 유고는 바로 이게 급변 사태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급변 사태는 바로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중시키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소위 그 통일을,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우리가 선진 평화 통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사태를 잘 관리하고 우리가 주시하면서 그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열 원장께서 이 미국 특히 시카고로 오신 게 굉장히 저희 동포들한테는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 고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뉴스라든지 이런 걸 접하면 저희가 들을 땐 무조건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자칫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에 빠지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한반도 정세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는 저희 동포들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도와 같은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그 시카고 교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해외 교민들이 조국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게 되고 곧 전쟁 나는 게 아니냐. 저도 직접 그 LA라든지 뉴욕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최소한도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 근거를 해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 디터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그러한 무모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걸 갖다 격퇴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지 북한 정권의 속성을 알고 이러한 경각심이 있을 때는 대응이 쉬운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바로 문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조국이 북한입니다. 북한을 추종하고 맹종하는 종북 세력이 바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 세력의 바로가 바로 북한의 대남 남침 위협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북 세력, 특히 또 해외에도 이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북 세력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척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을 또 멀리는 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을 좀 믿어주시고 좀 냉정한 시각으로 좀 경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사자도 용맹스러운 사자도 자기 몸 안에 있는 벌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종류의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종북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세력에 의해서 위협도 좀 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현지에 있을 때도 방송을 나간다든지 각종 언론 활동을 할 때 그 저희 경찰대학으로 협박 전화, 항의 전화가 막 실제로 들어오고요. 전화가 옵니까? 전화도 오고 말이죠.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 공갈 유행해서 저를 헐뜯는
이란 막그 댓글을. 역적이다. 네.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수시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도 많이 당하니까 네. 제가 이제 이것은 댓글을 안 봅니다. 네네. 댓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신경이 팔려가지고 그쵸. 활동이 위축되고 네네.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심리전이죠. 심리전 일환으로 저의 활동을 안보 활동이라든지 자유민주체제 수호 활동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서 네. 이러한 그 댓글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소한도 이런 안보 전선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정도의 그러한 것들은 감안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그 저희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유동열 원장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시카고를 찾으신 이유가 있지요? 예, 그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그 안보단체 어르신들 모시고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이 시카고의 문제를 좀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내일 6시에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에서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합니다. 특히 이 안보 강연에 저는 좀 그 많은 어르신도 오셔야 되지만은 젊은 학생들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해외에서 대한민국 이끌어갈 차세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또 이 해외 정부의 그 무비판적인 이런 그 선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올바른 얘기를 한번 갖고 조국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6시입니다. 6시에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한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한반도의 안보 전선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제1전선, 제2전선은 후방전선, 종북 문제입니다. 제3전선 회해 종북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안보 영역인 사이버 전선. 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미주 교민들 특히 시카고 교민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걸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오셨으니까 말씀인데요. 자칫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마치 무슨 북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별것도 아닌 일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당연히 그냥 그거는 뭐 이렇게 정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생긴 일인데 이걸 마치 무슨 이제 뭐 이 대남 전략, 대북 전략과 연관지어서 좀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어떤 이 친북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라는 것은 바로 다양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이런 다양한 그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안보에 관한 한 우리가 그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안보를 활용해 가지고 과거처럼 뭐 정권에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고 또 그걸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정부나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양한 자유민주체제의 가치를 갖다 존중하면서도 최소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근데 필요한 기본적인 안보관, 역사관, 조국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균형적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 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제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내일 있는 그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있는 이 세미나는 6시 30분부터 시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10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인데 제가 네, 6시 30분부터 시작이라는 거 좀 잊지 마시고 내일 오후에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 흰스길에 있는 제일연합 감리교회 가시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실 제일 큰 문제가요.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경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사회적인 분열이 아닐까 싶어요. 이때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바로 이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정말 최첨단화된 군대가 있어도 이 나라가 갈라지면 사실상 힘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들 우려를 좀 이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건지 모르고 무작정 그냥 반정부 성향을 띠면서 이제 이 반정부다 보면은
뭔가 좀 적을 둬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친북 성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그 한국에서 보실 때 젊은이들의 어떤 안보 성향, 안보 경향, 또 안보 의식,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도발이 나기 전까지는 이 네. 젊은 층에서 네. 유교가 뭔지도 모르고, 유교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안보의식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네네.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하고, 네.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하면서, 네네. 20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20대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반면에 제일 안보의식이 낮은 세대가 바로 40대입니다. 의외네요? 그 386 세대들, 과거에 네네. 운동권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네네. 그 영향력, 의식화 공작 영향력 때문에 네네. 아직도 40대는 안보의식이 좀 낮고요. 어.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아, 상당히 안보의식이 그렇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네. 20대가 높고 30대, 40대가 좀 낮고 5, 60대가 또 높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의견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 사회주의 체제는 획일화된 가치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안보에 대한 다양한 그 연령별로 시각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최소한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는 이 주축들이 될 이 차세대 20대가 안보에 대해서 건전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고 네네. 앞으로 20대가 올바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해야지 그 그쵸. 결실이 있는 겁니다. 투자도 맞습니다. 않고 그들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민주연구원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 젊은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네. 특히 제가 이번에 LA에서 보니까 주로 오시는 분들이 평균 나이가 60, 70대입니다. 안보 강의를 하면. 그래서 네네.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오시면 어르신들한테 인사만 드리고 이제 안보 강의 같은 것은 제가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하겠습니다. 비록 10명이 모여도 UCLA에 가서, USC에 가서 네. 우리 한인 학생들 커뮤니티에 가서 10명만 모여도 제가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그 잘못된 이 종북들, 이 북한의 대남 공작, 해외 공작에 의한 또 해외 종북들에 의한 이런 의식화 공작, 잘못된 우리 국가관과 조국관을 역사관을 좀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시카고에서도 제 바람이 우리 차세대 우리 교민을 이끌어갈 이런 젊은 층에 대한 네네. 이러한 부분에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이 의식화 교육들, 이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 특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히려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한테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쉽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어떤 집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 그 보수 외국 진영에서는 네네. 평균 나이 60, 70대 어르신들이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해외 종북 애들이 시위를 하게 되면 네.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공존합니다. 되게 젊죠. 네. 그래서 젊은 층을 상대로 이미 그 북한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네. 해외 종북들이 UCLA에 가서, USC에 가서 잘못된 역사관을 자꾸 주입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냐면 애들이 처음에 유학 가서 어려우니까 그 유학의 고민을 풀어주고 그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면서 접근을 해서 연성 공작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를 신뢰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상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남북 그게 문제를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한 친북관을 갖다가 확실히 심어주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또 몰래 또 방북을 시켜서 북한을 보여주고 또 이 뉴욕에 있는 도둑돌이라는 그 차세대 네. 그 단체를 갖다가 바로 이 종북들이 힘을 기고 있습니다. 매년 12명씩 북한에 보내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북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네네. 그 돌아와가지고 바로 각종 북한 다녀온 얘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2, 제3의 애들을 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네. 올바른 대한민국관을 갖다가 편협하게 보고 바로 친북한관을 만들게 하는 이러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이 노두돌 같은 경우는요. 네. 북한을 한 10여 명 보낸 다음에 걔들을 또 대한민국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걔들은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시위 현장을 데려갑니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가서 네네.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하는 종북들 모습 네. 또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한 데를 그런 데만 데려가서 대한민국의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북한에서는 좋은 면을 보여주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쵸. 균형이 필요한데 네. 그 균형이 바로 깨지고 친북
반대합리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치밀한 공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폭로해서 이제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좀 섬찟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했는데 전 농구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도 이 방북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정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심리전이라든지 전술들이 이 전략들이 먹히는구나. 이게 정말로 실용화돼 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뭘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 자녀들한테 무조건 너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돼라는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북한이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있을 우리 세미나에 좀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과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뭐 회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참가비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오시면 간단한 다가와 음료를 제공하고 그것도 또 무료로 또 제공해 주시는 저희가 또 자유민정원이 간단한 기념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USB 메모리 스틱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오셔서 같이 좀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또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시카고 한인 제1연합 감리교회 흰특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번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30분 딱 한 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우리 유동열 원장님과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이런 안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면 사실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세미나 위해서 시카고로 방문해 주신 자유민주연구원의 유동열 원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